안녕하세요. 서울한의원 대표원장 박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숨쉬는 건강한 뇌를 만들기 위한 333 통합 파킨슨병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은 아직까지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질환이고 뇌의 문제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온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벼운 손떨림이나 몸의 통증처럼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미 파킨슨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파킨슨병이 나타났다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치료가 필요하고 또 파킨슨병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증상을 개선해서 발병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불편감을 안겨주는 파킨슨병은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환 중의 하나로 신경세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소멸되게 되어서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이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노화가 나타나는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발병률이 1000명 중에 1명 정도로 나타나지만 60세 이상에서는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파킨슨병은 파킨슨 증후군을 보이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여겨지는데요.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병을 포함해서 파킨슨병의 증상들을 보이는 여러 질병들을 아우르는 용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안정시의 떨림, 강직, 행동이 느려지는 서동증, 자세의 불안정, 구부정한 자세, 직립반사의 소실과 같은 6대 증상들이 있으면 이것을 파킨슨 증후군 또는 파킨슨증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중에서 도파민 신경세포의 변성으로 나타나는 질환이 바로 파킨슨병입니다. 즉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파킨슨병인 것입니다. 파킨슨병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보니 이상단백이 신경세포에 쌓여서 신경세포를 괴사시키게 만들어서 즉 신경세포를 죽게 만들어서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파킨슨병의 원인은 아직까지 자세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알파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이상단백이 뇌세포에 쌓여서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이지만 왜 이상단백이 쌓이는지는 가설 단계에 있다 보니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알파시누클레인이 뇌에 쌓일 때 뇌와 몸을 이어주는 뇌간에 먼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점점 더 쌓이면서 분포가 넓어지는데 뇌간에서 중뇌피계의 흑색질에까지 이르러서 흑색질의 뇌세포가 50에서 70% 이상 파괴되게 되면 외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약물 중독에 의해서 흑색질이 파괴되는 경우 급성 파킨슨병이 생긴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흑색질은 도파민을 생성하는 공장 같은 곳으로 도파민은 뇌를 자극해서 동작을 정확하게 하고 성취감 등과 같은 보상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에서는 운동을 조절하는 선조체에서 도파민이 적어지기 때문에 손떨림, 느린 운동, 근육 강직 등이 나타납니다. 알파시누클레인은 시간이 지나면 뇌의 모든 영역에 퍼져나가게 되는데 대뇌 피질에까지 퍼져가게 되면 파킨슨병 치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알파시누클레인의 침착이 뇌 아래쪽에 머물러 있을 때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의 청반이나 그 주변의 손상 때문에 렘수면 행동장애가 나타나거나 후각 피질의 손상으로 냄새를 잘 못 맡는 증상 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런 증상들만으로 파킨슨병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냄새를 잘 못 맡거나 렘수면 행동장애를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흑색질에서 도파민 생성이 7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파킨슨 증상이라고 하는 운동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에는 정교함을 요구하는 젓가락질, 글씨 쓰기 등이 잘 되지 않으며 별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또 안정시 떨림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때 손에서 떨림이 나타나는 일도 있습니다. 느리고 폭이 작은 동작이 나타나는 서동증도 나타나는데 대부분은 손떨림이 우세한 증상이지만 간혹 서동증이 우세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서동증이 우수하게 나타나면 예후가 안 좋은 편입니다. 도파민이 부족해서 운동 피지를 제대로 자극하지 못해서 동작의 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보폭이 줄어들거나 글씨를 쓰면 쓸수록 크기가 작아지거나 표정이 무표정해지기도 합니다. 파킨슨병에서 손떨림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 이러한 수전증이 모두 파킨슨병 증상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본태성 떨림이라고 불리는 수전증은 파킨슨병과 관계없는 상염색체 우성적인 유전적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본태성 떨림의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태성 떨림이 있는 환자들 중 약 50% 정도의 환자에서 가족력이 발견되고 가족력이 있는 본태성 떨림은 대개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됩니다. 본태성 수전증에서는 활동할수록 떨림이 심해지지만 파킨슨병에서는 안정될 때 안정시 떨림이 나타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한 손에서만 증상이 나타나다 반대쪽에도 증상이 생기고 걸음이 느려지다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고 걷다 보면 몸의 속도에 비해서 발이 느려서 종종 걸음치듯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파킨슨병의 특징입니다. 파킨슨병 말기에는 극단적인 운동장애가 생겨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대뇌 피질까지 영향을 받으면 인지기능 저하, 환시, 자율신경장애 등의 증상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